네, 그래서 인벤터 공차 해석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다음에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 통합 환경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네스팅 유틸리티에서도 잠깐 보셨었던 것처럼 인벤터 통합 환경이기 때문에 인벤터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을 수정했다가 그 다음에 캠으로 이동해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하는 것을 보셨었죠. 마찬가지 이 공차 분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통합 환경이고요. 그리고 기하 치수나 공차에 대한 누적 계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 공차 해석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워스트 케이스,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라고 하죠. 그다음에 RSS라고 해서 루트 썸 스퀘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석을 통한 통계적 결과 제공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용어에 대한 총 4가지의 용어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이 옵션으로 인벤터 그 공차 분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동영상으로 잠깐 보실 건데요. 사용자가 워스트 케이스로 할지 RSS로 할지 아니면 통계적 결과를 이용한 기능을 활용할지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내가 인벤터 안에서 공차 해석을 하실 때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협업을 위한 상세 보고서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었던 누적 공차 계산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까지는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상 어렵고요.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적 공차 계산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품 설계 기준대로 가공이 되었지만 조립할 때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었을 때, 그랬을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누적 공차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RSS, 그 다음에 해석을 통한 통계적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요, 워스트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누적 공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적 공차로서 부품이 가지고 있는 최대 공차와 가공 부품이 가지고 있는 최대 공차, 또 이전 부품이 가지고 있는 최소 공차, 그리고 인접한 부분이 가지고 있는 최소 공차, 이것들을 다 더한 값을 누적 공차라고 합니다. 즉 너무 많이 깎였거나 너무 조금 깎였거나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RSS라고 해서 루트 썸 스퀘어입니다. 조립 제품에 대한 분산이라고 하고요. 제품을 생산할 때 동일한 치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타겟으로 하는 평균값이 있는데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제품 분포가 적용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립한 제품의 표준 편차는 그 각 부품이 가지고 있는 분산값을 특정한 공식에 의해서 조립 제품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론 같은 거죠. 좀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CP입니다. 네, 해석을 통한 통계적 결과 제공 기능이라 해가지고 CP랑 CPK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CP라는 것은 공정 능력 지수라고 해서요. 공차에 대한 상한값, 그 다음에 공차에 대한 하한값,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한 공식을 통해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RSS에 대한 뭐 공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었었는데 이와 같이 뭐 CP에도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고요. 그런 공식은 저희가 뭐 수기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이미 인벤터 그 공차 분석 프로그램 안에 소프트웨어 안에 그 계산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벤터 그 공차 분석 프로그램 안에는 CP라든가 CPK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알고 넘어가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P에 대해서 PT 슬라이드에 나온 것 같이
CP가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CP가 1보다 작은 값이다라는 경우에는 뭔가 관리가 잘 안 돼서 불량품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두 번째 CPK입니다. 오른쪽에 세 개의 그래프가 보이시죠? 네, 세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 세 개의 그래프마다 그 가장 그 볼록한 부분이 다 위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제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장 볼록한 부분이 허용 공차 범위 중에 이제 목표 타겟이라고 했었을 때 타겟한 값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그 원하는 값이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PT 하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요. 제가 좀 그 부동호 관련해 가지고 1.33, CPK 뭐 1.67 이렇게 적어놨죠. 네, 하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33보다 큰 경우에 공정 능력 및 유지 관리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요. 1.33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정 능력은 있지만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경우고 1보다 작은 경우 공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CP, CPK, 뭐 시그마, DPMO, 수율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그 제가 뭐 워스트 케이스, 그 다음에 RSS, 그 다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통계적 뭐 그 결과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가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현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시그마 레벨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항목에서 오른쪽 끝을 보시게 되면은 CPK가 1.33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앞장에서 CPK가 1.33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공정관리 능력이 우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랬었을 때 DPMO는 하단에 있는 설명과 같이 100만 개를 만들 경우에 대한 결함 개수를 의미합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100만 개를 만들 때 4번 항목이죠. 오른쪽 그림에 100만 개를 만들 때 4210개의 결함이 나타나고 99.4%의 양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이와 같이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공차 분석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아마 어렵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동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공차 분석은요, 환경 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차 분석 환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좌측에 있는 그 뉴 스택업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공차 분석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는 조립품에서 조립 공차를 알고자 하는 시작면과 끝면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면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인벤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인벤터에서는 해당 모델이 조립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요. 조립품이 구성되어 있는 구석 조건, 그리고 부품이 가지고 있는 공차 조건을 우측 창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우측 창을 보시면 엔드 플레이트, 하우징에 대한 공차 값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하단 스택업이라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RSS, 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하단에 결과값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다이렉트로 공차 조정하고 다시 테스트 해가지고 레포트를 이와 같이 만들어내실 수도 있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타캐드에서 만든 데이터를 인벤터로 불러와 가지고 공차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립품에 대한 구속 정보나 공차 정보가 제대로 안 들어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또 공차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시작면과 끝면을 선택해주고 그와 관련된 면을 인벤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면을 잡아주고 그러면은 객체에 대한 조립품을 인식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값들을 뽑아주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치수를 자동으로 추출해주게 되고 결과값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각 파트에 대한 공차 정보가 없는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공차에 대한 값을 지정하실 수 있는 세팅창이 별도로 옵션 창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 입력이 되었던 거고요. 해당 값을 통해서 우리가 공차 해석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네,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되겠고요. 오토데스크 PDMC 안에는 이제 인벤터를 통해 가지고 3D 모델 공차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PDMC를 구매를 하셔야지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완벽히 통합된 환경이라 해가지고, 아까 네스팅처럼 공차 분석도 마찬가지로 인벤터 안에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델 데이터도 수정했다가 공차 분석을 했다가 하는 통합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유저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해 주실 수가 있고 타캐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공차 분석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수 공차 당연히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기하 공차라고 해서 그 안에 형상 공차, 위치 공차, 뭐 편차 공차가 있는데 그런 공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주석, 2D 도면과의 직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공차를 변경하게 되면은 도면에서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계자 수준에서 활용 가능하신 공차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공차 해석 담당자가 아니고 일반 설계자가 하실 수 있게끔 쉽게 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차 해석 담당자가 하실 그럴 필요가 없고 설계자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 검증에 따라서 관리 비용이 절감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신규 개발품에 대한 공차 정의에 따라서 품질 관리 비용을 절감하실 수도 있고요. 네, 기존 개발품 같은 경우에도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고 쉬운 재료는 엄격하게 하심으로써 공차 관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